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기영입니다. 저는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총괄학술이사를 맡고 있고 가천의대 길병원 신경과에서는 교수 그리고 뇌건강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몇 번 비욘드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치매 예방 가능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가장 위험한 인자가 뭐냐면 노화거든요. 나이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만 막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이를 안 먹으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위험성에 당면하게 되는 게 이제 치매에 대한 위험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다른 나라보다 치매 유병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빠른 고령화입니다. 이 빠른 고령화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7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란셋이라는 잡지에 나온 건데, 란셋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잡지에다가 논문을 게재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학교에서 연구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제가 뭐냐 하면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평균 수명이 2030년이 되면 9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는 게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로마 시대 때 평균 수명이 29세랍니다. 그때는 전쟁도 많았고 질병으로 많이 죽고 그랬죠. 우리나라 1950년대에 평균 수명이 한 50 몇 세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60이 되면 이제 환갑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60 되셨다고 환갑잔치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죠. 예. 근데 이 203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어간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가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그러니까 2030년에 태어난 여성은 평균 수명이 90세 이상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고령화, 또 빠른 고령화지만 평균 수명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치매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는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1917년도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슈화됐었어요. 이게 CNN 같은 데서는 이 논문을 가지고 왜 미국이 자기네 딴에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하는 미국이 한국보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뒤처지느냐 이걸 가지고 막 분석을 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원인을 의료의 접근성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고령화 그리고 노령화가 이게 치매에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소인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약 10% 정도 되죠.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치매 인구가 한 70만 명이 넘었고요. 이제 2050년이 되면은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러고 2050년이 되면 거의 300만 명이 육박할 거라는 뭐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약물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나 이런 치매의 위험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가장 많은 원인이 뭐죠? 치매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막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걸 치매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치매를 일으키는 수십 가지의 그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그리고 그 퇴행성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연구도 가장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오늘은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는 이 기억력 장애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이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이 같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병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뇌에 아밀로이드하고 타우가 침착이 되면서 생기는 거죠. 생긴 다음에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를 우리가 그 평균 여명으로 보는데 여기 계시는 이 두 분의 그 미국하고 영국의 대통령과 총리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치매로 돌아가셨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로 돌아가시고 또 그 마가렛 대처 수상이 치매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관심들도 많이 갖게 됐고 여러 연구들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는 1907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죠. 알로이스 정신과이자 신경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보고를 했는데 그 51세 여자 환자가 아주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한 의부증, 질투, 망상 이런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한 4, 5년 있다가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한 뇌에서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에 이 뭉쳐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걸 이제 학회에 보고하면서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이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분이 여성이거든요, 여성. 근데 이분이 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의 그 논문의 대상이 됐던 첫 번째 이제 환자였던 어거스트 D라는 이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뇌를 부검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보였겠죠. 이건 다른 사람의 뇌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빵빵하게 이렇게 꽉 차 있는 듯한 이게 대뇌고 여기가 소뇌거든요. 이렇게 빵빵하게 차 있는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뇌입니다. 그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보여요. 여기가 이제 뇌 조직이고요. 이 겉에 있는 게 이제 뇌의 조직들이 이렇게 실제 신경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백질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뇌실이라는 데고요. 근데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면 이게 이렇게 쭈그러들게 돼요.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뇌실이 이렇게 커지고 여기가 이제 해마라는 데거든요. 여기 해마, 기억력에 중요한 여기가 이렇게 쭈그러들게 되죠. 이 원인이 아까 얘기했던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이렇게 엉키는 거거든요. 이게 아밀로이드라는 게 이렇게 엉켜서 쌓이고 이게 타우 단백이라는 게 이 세포 내에서 엉그러지면 세포를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멀쩡했던 뇌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서 뇌세포가 다 죽어가는 거죠.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차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도 이렇게 정상적이었던 뇌가 점점 쭈그러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퇴화하는 걸 보이는데 이게 병적인 퇴화 과정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뇌가 완전히 쭈그러들어 가지고 이 까만 게 빈 틈들이거든요. 이렇게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일종의 물이죠. 물로 뇌세포가 줄어드니까 물로 이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해마가 있는데 해마 세포는 거의 안 남아 있고 거의 물로 차 있죠.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이제 그 이상 행동이 점차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은요,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 그러면 우리가 치매 증상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알츠하이머병 치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증상 나타나기 한 20년 전에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을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이 걸렸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약 먹어서 당뇨를 낮추면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당뇨병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 이러면 증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예요. 알츠하이머병이 걸렸을 때 전혀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0년, 15년 지나기 시작을 하면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인지기능이 다른 인지기능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상의 행동이 나타나고 한 20년 정도 후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치매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듯이 이미 한 20년, 15년, 20년 전에 이 아밀로이드 단백은 뇌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한 10년 전에 이미 이런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도 뇌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가 쭈그러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치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병은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거를 증상을 나타나지 않게 잘 우리 몸을 관리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최근의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이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최근에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요, 펫 검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우리가 MRI를 찍으면 뇌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보듯이 이제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펫이라는 게 있거든요. 펫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물질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거예요. 이 아밀로이드 펫은 이 특정 트레이서를 사용을 하면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아밀로이드 펫을 찍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 경도인지장애, 인지기능이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치매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지기능이 정상일 때 이미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이 증상을 나타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요, 이 사진 말고 우리가 혈액 검사로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의 상용화 전 단계까지 왔어요. 일부 상용화된 것들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밸리데이션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신빙성을 좀 더 높이게 되면 우리가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혈액 검사로 이제 치매를 진단하는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20년 전에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예방약 있냐? 그 약 먹으면 굉장히 간단하겠네. 근데 이게 치매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죠. 우리가 치매를 치료한다고 할 때 우리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 이제 혹시나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3차 치료제예요. 3차 치료제는 대표적으로 개발된 게 4가지 약이 있거든요.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이런 4가지 약물이 있어요. 이런 4가지 약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 약물들은 다 증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고요. 인지 기능을 좋게 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개선하고 일부 이상 행동들을 조금 좋게 해주는 이 정도의 효과가 있지, 그 질병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질병 자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게 이제 2차 예방인데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이 있을 때 아까 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타우, 또 뇌염증 이런 것들을 없애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최근에 올해 미국 FDA에서 부분 승인을 받았죠. 아두케누맙이라는 이 상품명이 에듀힐럼이라는 이 약인데요. 아직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막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한 1, 2년 정도 더 있어야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것들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만,
이런 약제들이 이 약제는 아까 얘기했던 아밀로이드라는 걸 없앨 수 있거든요. 아밀로이드라는 걸 없애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에 승인을 해줬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약을 쓰므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지느냐, 거기에서는 약간 퀘스처너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분 승인을 받은 건데, 이런 약제들이 어쨌거나 이 약제는 아주 알츠하이머병 치매 초기나 증상이 없을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제가, 이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아밀로이드라는 게 이렇게 확 쌓여 있을 때 우리가 그 아밀로이드를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없애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 약 한 가지만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런 약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약제 하나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겠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아마도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증상을 나타나지 않게 좀 조절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2차 예방도 제대로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알츠하이머 병의 이런 병리 이제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든지 비정상적인 타우 탱글, 이런 단백, 이런 것들을 생기지 않게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인자를 잘 알아야 돼요. 위험인자가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먹는 거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아포 단백, 이런 거, 아포 단백이라는 게 E2, 3, 4 이렇게 세 가지 형이 있거든요. 이게 E2는 오히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인자라 그러고요. E3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E4가 있으면, 하나가 있으면 4배에서 8배 정도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2개가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유전형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있다고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마치 유전병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치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높다 그러고, 여성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뇌경색, 당뇨, 그 다음에 심장질환, 고혈압, 또 고지혈증, 담배, 알코올, 또 학력이 낮은 거,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이건 공부라는 거는 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이런 공부만은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찾아보고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낚시를 좋아한다, 그럼 낚싯대는 어떤 게 있는지,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다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든지, 게임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다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꼭 공부라 그래서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찾아보고 노력하는 게 다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머리에 손상을 받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진 게 이 로털담 스터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수녀 연구라는 거에서 우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1990년대 닥터 스노우든이라는 분이 수녀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헌신이죠. 그분들이 생활을 다 공개를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기증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는 데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위대한 분들이에요. 자신을 헌신한 그 후대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쨌건 이런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런 많은 원인들을 알 수 있고, 이런 원인들이 사실 이런 원인들이 그 뭐 고혈압, 당뇨, 비만, 운동 부족,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있으면 혈관 손상이 일으키고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뭐 동맥경화 같은 거를 일으켜 가지고 뇌경색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염증이라든지 산화성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해 가지고 치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치매 이런 것들도 다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성 인자들을 예방하는 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란셋이라는 그런 잡지에 2011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당뇨, 중년기 고혈압, 중년기의 비만, 우울증, 운동 부족, 흡연, 저항력 이런 7가지 요인을 예방을 하면, 줄이면, 없애면 치매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1차 예방 전략으로 이게 핑거 스터디라는 게 이제 핀란드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치매가 걸릴 만한 고위험군들을 뽑았어요. 이제 그 운동 잘 안 하고 비만이고 음식 막 먹고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의 치매 고위험군 1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 그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그 음식도 관리해주고 이런 생활습관 조절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더니 인지기능이 평균 25%에서 40% 정도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런 그 생활습관, 혈관 위험인자 조절하고 이제 생활습관 교정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운동이에요. 첫 번째가 운동. 운동은 약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퇴행성 질환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치료하는 의사이자 연구하는 학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약물 연구도 엄청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 아두케누맙이라고 하는 그 약물 연구 저도 참여했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는 이런 글로벌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들, 그러니까 약물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데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뭘 먹는가 그리고 운동을 얼만큼 열심히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퇴행성 질환, 노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억제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운동과 먹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옆에 있는 건 이건 다 연구예요. 연구들 쭉 써놓은 거고요. 그동안 했던 연구들. 요 가운데 이렇게 딱 금거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운동이 나쁜 거, 이쪽으로 가면 운동이 좋은 건데 운동은 다 좋아요. 모든 연구에서 다 좋게 나옵니다. 운동의 효과라는 거는 지금까지 어떠한 약물, 어떠한 그 연구, 다른 그 약에 대한 연구보다도 효과가 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 어떤 게 좋으냐? 운동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걷는 것만 생각해요. 예, 물론 걷는 거 좋아요. 무지하게 좋은 거고요. 가볍게 뛰는 거 무지하게 좋고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근력이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근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빠른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 정도, 70%에서 80% 유산소 운동을 했다 그러면 20, 30%는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권장드리고 싶고요. 운동하면 좋은 게 보면요, 이 연구에서 이거 2012년에 한 건데, 정상인 45에서 88세 165명 환자를
10년 동안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요. 그러니까 주 5회 30분 이상, 그러니까 중등도 이상, 그러니까 땀이 날 정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게 이제 그 아까 ApoE4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ApoE4가 있으면 그 알츠하이머병 치매 유병이 높아집니다. ApoE4 내가 음성인 사람들보다 양성인 사람들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게 아밀로이드거든요. 아밀로이드가 빨갛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아밀로이드가 이만큼 쌓이는데 운동을 하면 거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ApoE4 포지티브라도 거의 정상과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가 안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운동이 아밀로이드의 침착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1년에 나온 연구인데 120명을 운동한 사람 안 한 사람 반반 나눴어요. 운동한 사람은 유산소 운동하게 하고요. 운동 안 한 사람은 스트레칭만 시켰어요. 그렇다고 스트레칭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트레칭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을 어쨌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해마가 중요하잖아요. 해마가 우리가 기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 같은 건데 보면 해마의 크기가 요게 파란색이 운동을 한 사람이고요. 빨간색이 운동을 안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6개월, 1년째 봤더니 6개월, 1년 후에 왼쪽 해마, 오른쪽 해마 전부 다 운동을 한 사람은 오히려 해마의 크기가 커지는데요. 운동을 안 한 사람은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꼭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가 지중해식 식단이 한 15에서 15% 위험성을 감소한다 그러고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이 좋고 오메가3가 좋고 비타민 E가 좋고 비타민 D가 좋고 커큐민, 카레 이런 게 좋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드시면 좋은데 특히나 이제 지중해식 식단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그 치매의 위험성을 20% 정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요즘에는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요즘에는 이제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게 나왔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빨리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마인드 다이어트 얘기하려고 이제 지금껏 빨리 넘어간 건데 우리가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오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생선 많이 먹고 또 그 와인 한 잔씩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고 느긋한 이렇게 여유 있는 햇빛 좋은 데서 이런 생활을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 뭐 이런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인데 메디테리안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심장에 좋은 또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게 대시 다이어트라는 거거든요. 그 혈압, 그 다음에 심장병 이런 거에 좋은 다이어트가 대시 다이어트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합한 게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인드 다이어트는 뭐냐 하면 메디테리안, 그러니까 지중해식 식단하고 대시를 합한 그 식단인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이런 퇴행성 질환들이 늦춰지는 식단이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10가지 많이 먹어야 되는 음식하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보면요. 이게 저희 병원 이제 뇌건강센터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마인드 식단이에요. 보면 짙은 녹색 채소를 포함한 그 채소류는 최소한 하루에 이제 계속 최소한 3회 이상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견과류 이것도 매일 3회 이상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에도 매일 3회 이상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걸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서 아직 이제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조금 고치긴 해야겠네요. 짙은 녹색 채소는 매일 먹는 게 좋고요. 견과류도 매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곡물 있잖아요. 가공하지 않은 곡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밀, 통밀 이런 거, 그 다음에 현미 이런 거는 몇 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베리, 블루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베리는 주 2회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셔야 되고요. 닭고기 이런 가금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 2회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모 방송에서 나가서도 이 얘기 했었는데 우리나라 분들 그러면 닭고기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치맥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치맥 난 매일 먹으니까 나는 이거 엄청나게 마인드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마인드 다이어트에서 얘기하는 가금류는요 튀기지 않은 가금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븐에 굽거나 뭐 하는 이런 튀기지 않은 이런 가금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죠 그게. 그리고 두부하고 콩류는 주 3회 이상 먹는 게 좋고요. 붉은색 이런 육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 4회 미만이라고 하지만 주 4회 미만이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붉은 육류는 조금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패스트푸드하고 튀긴 음식, 치즈는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버터 대신에 버터나 마가린 대신에 올리브유를 자주 먹어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연 치즈 이런 것들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가공된 치즈들을 너무 자주 먹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식단으로는 어떤 게 좋겠냐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으니까 한번 보신 다음에 실천을 해보시면 이거를 절반만 실천을 해도 치매 위험성이 한 35% 정도 감소된다. 이건 미국의 이제 연구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실천을 하시면 치매 예방에 이 두 가지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잘 유지하셔도 상당히 치매 위험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잠자는 거죠. 잠자는 거. 잠만 잘 자도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잠 잘 자면 기억력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잠을 잘 때 우리가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낮에 우리가 막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실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기억력 오래 가려면 물론 한번 복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잠 잘 자야 됩니다. 잠 잘 잘 때 뇌에 들어가 있던 이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 있던 게 장기 기억으로 변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력을 좋게 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치매도 예방된답니다. 보면 이게 이제 UCSF라고 이제 미국에서 뉴럴로지 그러니까 신경과의 양대 산맥이 하버드하고 UCSF라는 데인데 UCSF 그러니까 UC 샌프란시스코예요. 거기에 이제 야페라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왔었거든요. 저도 한번 뵙고 근데 그분이 한 건데 이제 1245명의 나이 든 여성분들을 5년 동안 수면 패턴을 쭉 관찰해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치매 위험성이 여기가 높은 겁니다. 여기는 보면 수면의 효율이 여기는 좋은 거, 여기는 안 좋은 거. 수면의 효율이 안 좋을수록 치매 위험성이 높고요. 여기는 수면 딱 잠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자는 사람 아니면 한참 있다가 자는 사람 보면 한참 있다가 자는 사람이 더 경도인지 장애하고 치매 유병률이 더 높다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요 치매가 없는 60세 이상의 정상인 연령의 어르신들 1760명을 한 10년 동안 관찰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잠을 어떻게 자나 하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보니까 여기는 전체 치매, 여기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여기는 혈관성 치매, 여기는 사망률 이렇게 본 겁니다. 봤더니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 5시간에서 6시간 자는 사람, 7시간에서 8시간, 8시간에서 9시간,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 봤더니 전부 다 이렇게 U자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조금 자는 사람들 당연히 치매도 많이 걸리고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매뿐만이 아니라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자도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도.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도 잠을 적게 자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어떤 거는 또 많이, 어떤 거는 약간 좀 적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치매 위험성도 올라가고 또 사망률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죠. 적절한 수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잠을 무조건 7시간, 8시간을 나 못 자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밤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에 생활하는데 전혀 피로감이 없다. 그게 자기한테 올바른 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5시간만 자도 다음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침에 굉장히 상쾌하다. 그럼 그분은 잠이 적으신 분이죠. 5시간만 주무셔도 됩니다. 나는 조금 더 많이 자야 되나?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는 게 나는 편하고 그보다 적게 자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그게 맞는 잠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10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나 못 견뎌. 나 한 11시간, 12시간 자야 돼. 이거는 잠잘 때 혹시나 이런 분들은 무호흡증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수면 중에 뭔가 깊은 잠을 방해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한 번쯤 꼭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적절한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잠을 잘 때 이게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2012년에 이제 이런 글림파칙 시스템이라는 게 발견되기 시작한 다음부터거든요. 뇌에 이 아밀로이드나 이런 독성 물질들을 청소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런 게 잠잘 때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잠잘 때. 그러니까 잠잘 때 뇌의 독성 물질을 싹 깨끗이 씻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대학인데요. 여기 랜디 베이트만이라고 닥터 랜디 베이트만하고 이제 닥터 홀츠만이라고 저도 잘 알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었고 몇 번 만났던 그분들이 이제 한 연구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뇌척수액이 등에서 이제 허리에서 우리가 뇌척수액을 우리가 뇌염 같은 거 걸렸을 때 이렇게 뽑게 되는데 이제 정상인한테 뇌척수액을 쭉 뽑아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거하고 맞춰서 우리 몸에서 아밀로이드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겁니다. 아밀로이드가 아까 계속 독성물질 그랬더니 제가 아밀로이드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밀로이드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잘 확실히는 모르는데 얘가 어쨌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엔자임들이 얘를 분해를 해서 물로 싹 밖으로 씻어내야 되거든요. 잠잘 때 싹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병적인 상황에서 엉뚱한 엔자임으로 잘리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엉키면서 뇌세포를 막 죽여요. 공격을 하고 얘네들이 뇌에 탁 가서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낮에 막 활동을 하면 아밀로이드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우리 몸에 있는 엔자임들이 막 얘네들을 잘라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뇌 밖으로 이렇게 싹 청소를 해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아침이 되면 쫙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을 그리게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게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요. 이게 뇌 안으로 아까 독성물질로 변해가지고 쌓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연구가 이제 2013년에 자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 76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잠을 어떻게 잤습니까? 하고 이제 설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펫 검사를 했죠.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건. 그래서 이거는 7시간 이상 잔 사람, 6시간에서 7시간 잔 사람, 여기서는 6시간 이하로 잔 사람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눠가지고 아밀로이드 펫을 쭉 찍었더니 보니까 여기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을 때 빨간 게 안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빨간 게 아밀로이드예요. 여기는 빨간 게 거의 없잖아요. 겉에가 중요한 거거든요. 겉에가 빨간 게 거의 없고 이건 정상인데 아밀로이드가 6시간 이하로 적게 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매 환자라는 게 아니라요. 정상인들인데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뇌에 우리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평생 관리해야 돼요. 이거 보면 우리가 modifiable risk fac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냐.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교정이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아요. 유전적인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이제 영국의 리빙스턴 선생님이 지난달에 우리 대한치매학회에서 저희가 리빙스턴 선생님 초청해서 강의 들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제 발표한 건데, 보면 낮은 교육 수준이 낮으면 한 8% 정도 치매 유병률이 여기서 그 낮은 교육 수준만 예방을 하더라도 우리가 치매를 8%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유년기에. 중년기에는 청력 손실, 고혈압, 비만 이런 걸 예방을 하면 치매를 청력 손실은 9%, 고혈압 2%, 비만 1%, 그러면 12% 예방할 수가 있고, 노년기에는 뭘 해야 되느냐? 담배 끊고 우울증, 신체적인 고립, 신체적인 운동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피하고 당뇨를 예방한다. 그러면 이만큼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35% 정도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겠구나. 평생 노력을 하면. 그러면 35%뿐이 예방 못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구 결과가 이렇고요. 왜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게 2017년에 발표된 거거든요. 2020년에 이분이 연구 더 해가지고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게 뭐냐면 외상성 뇌손상,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계속 머리 다치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머리 계속 다치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자전거 타고 이럴 때 반드시 헬멧 쓰고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담배만 얘기했는데 술, 그 다음에 공해, 에어 폴루션.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추가해서 40%로 올라갔습니다. 5% 더 늘어났죠. 이런 것들을 잘 예방을 하면 40%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이런 거니까요. 앞으로 더 해보면 늘어날 게 훨씬 많아요. 여기 아까 제가 수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수면 여기 없죠.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분 논문 보면요. 수면에 대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지금 연구가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여기다 넣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도 중요하다.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퍼센트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쓴다는 게 뭐 수학영어, 뭐 과학, 사회, 뭐 사탐, 과탐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관심 있는 거를 찾아보고 관심 있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는, 이게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들 열심히 하시면서 뇌손상 막고, 머리 자꾸 부딪히는 거 막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성인병 예방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우리 몸에 좋은 걸 드시고, 그러면 우리가 치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NEJM이라는 또 되게 유명한 저널들이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건 굉장히 유명한 저널들에 나온 얘기들만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NEJM에 나온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연구 결과들이 나온 데가 전부 다 유럽하고 미국에 되게 사회보장이 잘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득 수준도 높고, 의료 수준도 굉장히 높고,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치매 위험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 노령화가 이제 증가되면서 이제 증가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modifiable risk factor,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한다면 이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도 분명히 치매 유병률은 반드시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운동, 음식, 또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를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이 건강한 우리의 노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었군요. 이게 예전에 치매학회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진땀나게 운동하고
담배 끊고 사회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 두뇌 활동 활발하게 하고 술은 확실하게 끊고 또 명을 연장하는 그런 식사를 하자. 이러면 이 진인사 대천명이 우리 명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우리의 노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곧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한테도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볼까요? 상품명이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치매 예방에 좋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매 예방 약물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정상인들한테는 도움 안 됩니다. 정상인들한테 치매 예방약이라는 건 없어요. 단지 지금 이제 치매 예방약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약물들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에서 일부 혈관성 위험 인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드셨을 때 인지 기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치매 환자라든지 일부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한테 우리가 사용해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정상인들이 이런 약물들을 복용했을 때 치매 예방 효과가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은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남용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20대 후반인데 건망증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이제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젊은 치매가 있는데 검사 받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젊은 치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강의를 주제로 젊은 치매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하고요. 젊은 치매라는 건 뭐냐면 65세 이하의 치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65세 이하의 치매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알츠하이머병하고 그 다음에 전두축도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요. 이것도 다 퇴행성 치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 오는 치매들은 가족형 치매입니다. 가족형 알츠하이머병 치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유전이 되는 그런 전두축도 치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족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이제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보고가 됐다는 제가 말을 썼잖아요. 보고를 할 정도로 드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 머릿속의 지우개인가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손예진 씨 나왔던 거. 그런 정도의 걸리는 그런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매. 그런 것들은 가족형 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전병 치매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가족력이 없고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스트레스 또 이런 스트레스에 의한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인지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또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인지 저하를 유발하는 이런 악순환 때문에 건망증이 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이제 병식이라는 게 없죠. 내가 치매가 걸렸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건망증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걸 알고 예방하는 방법들을 자꾸 이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자꾸 적어 놓고 자기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물어봐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힌트를 줘서 아느냐 모르느냐죠. 이게 일반적으로 진짜 치매 환자들은 최근 기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미 옛날에 치매가 걸리기 전에의 기억들은 뇌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잘 압니다. 옛날 일은 잘 아는데 오늘 아침에 뭐 드셨는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우리가 건망증 환자들은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얼핏 들은 것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꺼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지를 못하는데 힌트를 주면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힌트를 주면 기억한다. 그러면 치매가 아직까지 아니구나. 이거 건망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훈련법. 치매 예방 훈련법이라는 걸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한두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제가 생각엔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게 좀 달리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은 분들은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인 그런 본인이 지적인 호기심들을 자꾸 유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에 이제 관심 있는 것을 자꾸 찾아서 그걸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좋고요.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운동법들도, 젊은 사람들은 조금 땀이 많이 흠뻑 나고 이렇게 체력도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강한 운동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약한 운동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이런 운동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의들과 상의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에는 운동이라는 거는 나이하고 신체 수준에 맞춰서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만 음식은 평생 하셔야 되는 거죠. 평생. 이게 습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기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의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더 이제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이럴 때 더 좋은 생활 습관을 그러니까 식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좋은 식습관으로 바꾸시면서 그 좋은 영향을 자녀분들에게도 물려주신다면, 우리가 자녀분들에게 치매를 예방하는 또 다른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